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청소년과 가출. 자, 청소년의 가출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이라는 것은 자신이라 이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갈등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만과 갈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 해결을 위해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일원 혹은 다수가 자신의 지혜에 해당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아서 보호자의 어떤 승인 없이 최소한 어떻게 돼요? 하룻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벗어나서 돌아오지 않는 이 충동적 혹은 계획적 행위를 우리가 가출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인 어떤 그런 청소년학 용어집에 우리가 이렇게 가출에 대한 어떤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은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우리가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로버트의 어떤 정의에 따른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 18세 미만의 어떤 청소년을 우리가 가출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가출의 성격이나 가출의 결과,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가출 청소년의 유형을 다양하게 어떤 분류해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청소년 가출의 행위는 어떤 빈도나 그다음에 심각성 면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내는 경우로부터 습관적으로 집을 나와 일정 기간 동안 집 밖에서 지내는 경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까지도 가출의 행위의 빈도라든지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의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개념들은 가출의 원인을 단순히 어떤 개인적 문제로 여겨오다가 이제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돼요? 가출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요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구분을 세분화하려는 노력이 이제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출 청소년의 우리가 원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원인은, 여기는 개인적인 이기주의라든지 이 부조리,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배금주의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팽배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 규범의 급격한 완화가 이제 초래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돼요?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낳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환경은 여러 분야에서 이제는 정도를 벗어난 유해 인터넷 어떤 인쇄 매체라든지 유해 영상 매체, 그다음에 유해 물질, 유해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장소를 수반하게 돼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많은 이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의 어떤 해체와 그다음에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분 현상, 그다음에 입시 위주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교육의 어떤 실패, 그리고 사회 현상에 따라서 여기에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이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의 어떤 부족과 혼란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무능하거나 못났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맞벌이 등 이런 것들의 가족 보호 기능의 약화라든지, 그다음에 자아의 어떤 미완성이 의한 청소년, 이런 그 청소년들이 이제 사회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청소년들이 가출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빈곤의 대물림, 이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된다든지, 부모의 어떤 무관심,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나친 어떤 간섭과 가행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 환경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정적인 원인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가출이. 그래서 학교 부적응과 학교 폭력, 그다음에 입시주의 어떤 획일적인 교육,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환경적 원인, 그리고 향락 추구와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이제 원인으로 이게 이제 어떤 가출이 조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가정 환경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 환경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 위기라든지 이런 가출로 가는 가정 환경적인 원인으로서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구조적인 여긴 결손과 구조적인 결손과 그다음에 기능적인 결손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결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구조적인 결손은 뭐냐면 부모가 사망한다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혼, 별거, 이런 어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이 가정 결손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보면. 근데 이제 기능적인 결손이라는 거죠. 자, 외형적으로는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떻게 돼요? 뭐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과 지역 사회의 어떤 단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수행해야 하는 어떤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를 우리가 이 기능적인 결손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의 어떤 자원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어떤 신체적 학대라든지 성적 학대, 그다음에 정신적 학대, 가정의 어떤 빈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적인 형태, 어떤 결손의 형태로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이 가족의 공동체 의식도 약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실적으로 보면,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어떤 대가족에서 가족이 핵가족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경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에서 보면 어떤 대가족 속에서 살면서 보면은 다 보면 형설서부터 해서 쭉 해서 이게 서열이 벌써 쫙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핵가족화에 대해서 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그러니까 자녀가 얼마나 그냥 뭐 소중하겠습니까? 귀엽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런 어떤 핵가족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공동체, 가족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 청소년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자, 우리 가정이 보다 화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보다 가족지향적인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돼요? 가족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자, 부모의 간섭이 어떤 심하다든지,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끔 어떤 면에서는 집을 나가고 싶다든지, 그리고 어떤 탈가족화, 그다음에 가족의 어떤 간섭에서 벗어나서 혼자만의 세계를 가지려는 성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보면 어떤 그런 그 주택의 어떤 그런 가족의 구성원도 보면 여기는 부모만의 어떤 그런 가족을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20대 넘어가지고 이제 생활형이 되면 이제 다 해서 자기 어떤 그런 막 가족만의 어떤 형태를 구성해가는 이런 그런 단독 가족, 이런 그 핵가족 현상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가정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그런 어떤 결손이 이루어져가는 경우도 또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두 번째는 학교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자, 학교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적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아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진로를 바로 어떤 면에서는 바른 길잡이로 길러가야 되는 이런 것이 학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획일적인 어떤 암기주의의 어떤 사설 학원을 방불케 하고 있고, 보충 수업이나 자율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학교에 붙들어두는 일종의 어떤 입시 훈련소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입시 위주의 학교 환경 속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인류대학을 나오는 길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래의 친구들 간의 어떤 이기지 못하고 또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이 경쟁 논리를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은 원치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청소년은 어떻게 해요?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20에서 30%의 어떤 그 대학 진학생들을 위해서 70에서 80%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학 이 다수의 청소년들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떤 비참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둘째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면에서는 돈 내는 이사들이 많대요. 돈 내는 이사들. 이 뭐냐 하면 소수의 어떤 이런 학생들, 대학 가는 학생들은 여기에 그 있고 나머지들은 다 보면 돈 내는 이사들이 이사.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웃기도 했지만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 70에서 80%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 학생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부터 실제로 보면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어릴 때부터 입시를 준비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그다음에 일정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이미 어떻게 돼요? 소외되기 시작한다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어떤 거의 어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다음에 압박감, 성적 저하에 따른 심한 어떤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보편적인 현실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거나 심신을 단련하는 어떤 문화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 이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업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그 결과를 통해서 자살이라든지 여기에서는 가출 이것이 지금 자살이라든지 가출 등 어떤 일탈 행위가 이제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그 가출이 노출화되고 있는 청소년들 이런 대부분의 이런 어떤 학생들을 학교 교사들과 만족할 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은 너무 엄하고 또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해도 그거에 대한 것들이 다 그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또 용서가 되는 거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의 어떤 잘못된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어떤 불신과 부적응, 그다음에 학교에 가기 싫어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또 어떤 계기를 만났을 때 이제 거기서 가출 행위를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공부를 다 1등에서부터 쭉 해서 한 사람이 세워놔 가지고 우리가 6천만 명이다.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다. 쭉 서서 가서 다 공부로만 1등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어떤 그런 아이디어, 뭐 적성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달란트, 응? 달란트. 뭐냐 이 사람이 가진 거를.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가야지 공부로만 해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 이 공부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의 가진 달란트가 다 틀리다. 응? 그래서 그 잘하는 게 다 틀리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공부만을 위해서 꼭 위해서 학교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또 사회에서 성공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성이나 이런 능력, 그다음에 어떤 소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사회에 활용한다 그러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겠다. 자, 다음에는 자, 사회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자, 질풍노도 시기. 우리가 이제 청소년을 질풍노도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아정체감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이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또 어떻게 돼요? 부모의 어떤 관심과 통제 이것에 벗어나서 접촉하게 되는 사회와 어떤 문화적인 환경 이런 어떤 자금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의 동기는 뭐냐면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지역 사회에서는 가정과 학교와 더불어서 청소년들의 어떤 중요한 이러한 어떤 생활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해업소가 집중되고 있는 환경의 지역 사회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어떤 법이라든지 도덕적 규범 이런 통제력이 결여되거나 그 다음에 확립되고 있지 않고
각종 여러 가지 모순이 존재돼서 자기의 어떤 행동을 정착시킬 증거의 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 가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원인은 뭐냐면 청소년을 이용하면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유흥이나 향락 이런 사업이 번창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청소년들은 그 돌파구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유흥 및 향락 산업 속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사회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환경적인 어떤 그런 원인에 위기의 어떤 청소년들에게 가출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지역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해체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 그리고 비대화 현상 이런 어떤 개인주의 팽배 그다음에 가족의 해체 그다음에 물량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인간관계 등에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통합 어떤 그런 사회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규범의 어떤 준수와 역할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 도시화 현상이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됨으로써 이웃 공동체 해체로 인해서 가출을 포함한 어떤 위기의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나 교사, 성인들의 어떤 권위 이제 더 이상의 어떤 통제 기구로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화나 산업화, 지금까지 어떤 통용되었던 가치 체계를 이제는 크게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치 간의 갈등은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적응 곤란을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체 유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실적으로 가출을 막고 약물과 정신질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특징입니다. 이 청소년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질풍노도와 같은 이런 어떤 청소년 시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갈등과 고민과 불안 이런 것으로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자,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변화가 많은 이런 시기가 우리가 청소년 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 아직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상황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한 어떤 내적 갈등 속에서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이제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출 청소년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무관심,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한 어떤 심리적, 정서적 방임,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극히 낮은 어떤 자아존중감, 그 다음에 자신감의 결여, 열등감,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자아상, 그 다음에 쉽게 좌절하고 실망함으로 인해서 쉽게 포기하는 태도, 그 다음에 좌절과 분노 처리의 미흡,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근본적인 어떤 신뢰 형성이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위기라든지 이런 가출 청소년들은 자, 부모나 보호자와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으로 성적 학대를 겪음으로써 자기 비하라든지 소외감, 우울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살 등의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들의 가출이 어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한 명이 어떤 면에서는 자살을 청소년에서 하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 이후 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거나 유해한 이런 주변 환경 속에 쉽게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범죄로부터 이런 것들을 빠져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자, 청소년의 유해환경이란 뭐냐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사회적, 심리적 이런 어떤 환경 그리고 청소년들과 이런 환경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어떤 총칭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유해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청소년의 유해환경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유해 환경의 어떤 그런 분류를 보면 자, 청소년의 유해 환경은 자, 청소년의 유해 물체 매체물인데 여기는요.
자,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어떤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이나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매체라든지 성폭력을 포함한 어떤 각종 형태 그다음에 폭력의 행사와 약물의 남용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자극하거나 미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인격적인 시민 형성을 형성하는데 어떤 제어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정신적 신체적 건강 이런 것들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청소년의 어떤 유해 매체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지역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의 주변에 뭐가 있느냐 그 주변에 뭐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찻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인들을 대상하는 어떤 뭐 찻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해업소 뭐 그다음에 게임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갑자기 이런 어떤 그런 범죄에 들어가기 아주 쉽다는 거죠. 응? 그러나 실적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에 어떤 보면은 아파트 형성되고 있으면서 어떤 깔끔한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그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 이렇게들이 된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전하게 운동을 와서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파트에 사는 그 아파트에서 성장한 친구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에서 성장한 친구들을 이제 그 성향을 분석했는데 아파트는 좀 얌전하고 주택은 좀 약간 난폭한 와일드한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청소년 유해 물건입니다. 청소년 유해 물건은 자, 청소년 유해 물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자, 청소년에게 여기에서는 자,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어떤 성기구, 그다음에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단 성 관련 물건 이런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청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이제 고시한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청소년의 어떤 그런 약물 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같은 게 있는데 오늘 한번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유해 물건은 자,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완구류 그리고 청소년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 이것들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여성가족부가 이를 고시한 것 이것을 이제 청소년의 유해 물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약물 중에서 이제 뭐냐 하면은 요즘 보면은 우리가 이제 OTT 드라마를 가지고 OTT는 뭐냐 하면 자 오버 더 탑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OTT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 방송 프로그램의 어떤 미디어 콘텐츠를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나온 게 뭐냐면 그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특히 이제 여고생의 이제 마약 운반 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건데 그게 뭐냐면 소년 비행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 내용을 아마 이제 이것도 OTT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일반 어떤 그런 공중파라든지 케이블 방송에서는 거의 다룰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OTT 방송에서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입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어떤 면에서는 콘텐츠 이용률이 보니까 실종률이 뭐 240%까지가 막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전주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그 소년 비행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25일 날 아마 3월 25일 날 공개한 10부작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청소년 비행은 엄마에게 마약 운반책으로 이제 이용당하는 18세 딸의 이야기. 이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나눈 거죠. 배달 사고로 이제 쫓겨가듯 막 이제 그러면서 시골로 이제 갔는데 시골에서 보니까 뭐예요?
그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건의 이제 힘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전개되는 건데 저도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 이 내용들이나 이제 한번 보시든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 폭력, 이 학교 폭력을 정면으로 다룬 이제 10부작 드라마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지의 왕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으로 보면 이제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여기 다룬 인간 수업도 있고요. 인간 수업, 청소년 성 문제를 다룬 인간 수업.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군대 내의 어떤 폭력을 다룬 여기에서는 소년 심판.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것들로 인해서 아마 그 방송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청소년 지도자로서 청소년과 대화할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상당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어떤 식품 접근앱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뭐 영화나 비디오 물품에 진행하는 법률로서 비디오 감상 실업, 뭐 음악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로서 뭐 노래 연습장 중 대통령이 정하는 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도 학원이라든지 무도 장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행위 업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 시설을 갖추고 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 대화라든지 화상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영업, 청소년의 어떤 유해 매체물, 그 다음에 유해 약품, 그 다음에 어떤 유해 물건을 제작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종, 그 다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에서 대통령이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 유해를 결정하고 여성과 가족법위를 고시하는 것 이런 것 등에는 이제 금지 업종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법에 의한 어떤 그런 적개업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숙박업, 이용업, 그 다음에 목욕장업 중에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뭐 혼탕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겠죠. 대통령이 정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 그것도 비세, 하여튼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청소년과 관련된 유해 업소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되지 않는 것들을 인해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6장에서는 청소년의 어떤 문제에 대한 것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약물, 그다음에 가출, 그다음에 유해 환경. 근데 유해 환경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지역사회 연계해서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어떤 자녀들이 있다면 인터넷인지 약물이라든지 가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 구성원의 어떤 면에서 보면 신뢰, 그다음에 부모와의 어떤 그런 자녀 간의 이런 신뢰 문제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꾸준한 대화와 어떤 그런 것들을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뤄간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잠깐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호기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끈끈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해결될 수 있고요. 유해 환경은 어떤 가족에서만 부모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연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이것도 지역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지역이 어떤 면에서는 마을의 하나의 학교잖아요. 지역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도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그 범죄 유형도 보면 실적으로 이제 중소도시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많이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유해업소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지역과 연계돼서 이루어져 가니까 범죄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OTT 그 어떤 프로그램 이걸 한번 거기에는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지상파나 케이블 TV에서 방송하지 않는 이런 아주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드라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또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런 것들 관심을 갖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가 풀리면서 각종 아마 훈련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시간 이렇게 또 시간 될 때마다 강의를 들으셔야지 또 다음에 듣겠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강의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시냐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